경상도 남쪽 작은 고을 운포. 바다와 강이 맞닿은 이 마을은 예부터 물이 순하여 사람들이 넉넉히 살았다. 강에서 잡은 은어와 바다에서 건진 소금으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봄이면 백기를 따라 상인들이 줄지어 드나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 오히려 감사했다. 물은 삶이었고 축복이었다. 그러나 그해 여름만은 달랐다. 장마가 끝났는데도 강물은 줄지 않았고 우물에서는 비린 냄새가 났다.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다가 고개를 갸웃했고 아이들은 물장난을 꺼렸다. 개들조차 강가에 가지 않으려 했다. 나루터에서 배시를 하던 사내 도강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상류 마을에선 밤마다 물이 거꾸로 흐른다 하오. 그는 웃어 넘겼다. 물이 거꾸로 흐르다니 술꾼들의 헛소리라 여겼다. 쉰 술을 마시고 달빛에 혼돈한 눈으로 본 착각이리라. 하지만 며칠 뒤 새벽 도강은 직접 보았다. 강 한가운데서 소용돌이가 일며 마치 숨 쉬듯 물이 들썩이는 광경을. 물살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흘렀고 그 중심에서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도강은 노를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0년을 강에서 살았지만 그런 물결은 처음이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집 안에 소금을 뿌렸고 어른들은 밤마다 강을 향해 절을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느낄 뿐이었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비가 다시 시작되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붓자 강둑이 잠기고 논이 바다가 되었다. 지붕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골목은 개울이 되었다.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혀 하늘만 원망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따로 있었다. 물이 불어날 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사라졌다. 처음은 나루터의 노파였다. 빗물을 퍼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에 찾아보니 신발만 물가에 남아 있었다. 다음은 소금을 팔러 오던 상인이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떠나야 했는데 아침이 되자 집만 남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다. 주모는 밤중에 문 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물소리에 이끌려 나간 것 같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물귀신이 사람을 골라 데려간다. 도강은 믿지 않았다. 귀신은 미신이고 사람이 사라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라진 상인의 짐을 정리하다가 기이한 물건을 발견했다. 검은 비단에 쌓인 작은 동경통징. 거울은 손바닥만 했고 뒷면에는 용과 거북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앞면 거울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붉은 글씨였다. 물이 사람을 삼키는 해, 거울을 깨뜨리지 마라. 도강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거울을 들고 마을 어른을 찾아갔다. 나이 많은 훈장은 거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봉인의 증표요. 누가 이걸 풀었단 말이오? 도강은 물었다. 봉인이 뭡니까? 운포의 물길을 막아둔 주술이지. 100년 전 일이오. 그날 밤 도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울은 품속에서 차갑게 식어갔고 밖에서는 빗소리 속에 섞여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어른들은 오래된 제방 이야기를 꺼냈다. 100년 전 큰 홍수가 나수천이 죽었고 그 뒤 도사 하나가 물길을 봉인했다는 전설이었다. 도사는 강 입구에 주술을 걸고 제방 밑에 5개의 기둥을 묻었다.
그리고 경고했다. 이 물은 죽은 자들의 한이 맺은 곳이다. 기둥을 건드리면 다시 깨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제방을 귀제방이라 불렀다. 100년간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봄 관아에서 제방을 헐어 새로 길을 냈다. 원님은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길을 내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계산만 했다. 봉인을 건드린 게 분명하네. 도강은 친구 막쇠와 함께 옛 제방터로 갔다. 길은 이미 절반쯤 완성되어 있었다. 풀더미 사이에서 썩은 나무 기둥들이 드러나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거울에 새겨진 것과 같은 글씨였다. 물을 풀지 마라. 풀면 밤이 사람을 먹는다. 막쇠가 중얼거렸다.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도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멀리서 여인의 울음 같은 물소리가 들려왔다. 강물이 아니라 땅 속에서 나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땅을 내려다봤다. 흙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망쳐야 합니다. 막쇠가 소리쳤지만 도강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꺼내 땅에 비췄다. 거울 속에는 땅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손을 뻗는 수많은 그림자가 보였다. 이미 시작됐어. 막아야 해. 그날 밤 재난이 시작되었다. 하늘은 맑았다. 별이 총총했고 달은 보름처럼 밝았다. 그런데 강물이 스스로 불어났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은 점점 높아졌다. 달빛 아래 물빛은 검게 변했다. 처음에는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점점 짙어지더니 마침내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물결 속에서 사람 얼굴 같은 형체가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입을 벌린 얼굴, 손을 뻗은 팔, 머리카락처럼 흐느적거리는 물줄기. 문 열지 마라. 도강은 집집마다 외쳤다. 마을을 돌며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물은 골목을 타고 올라왔다. 제방을 넘지 않았는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길을 찾아 기어올랐다. 문틈을 두드리고 벽을 타고 올라갔다. 닿은 곳마다 이상한 냄새가 퍼졌다. 썩은 고기와 녹슨 쇠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다. 물을 밟은 개가 쓰러졌다. 경련을 일으키다 거품을 물고 죽었다. 우물물은 피처럼 붉어졌다. 한 아낙네가 두레박을 올렸다가 비명을 질렀다. 물이 아니라 핏덩이가 올라온 것이다. 사람들은 관아로 몰려갔다. 원님은 사랑채에 숨어 떨고 있었다. 군관들도 창을 든 채 우왕좌왕했다. 원님, 무엇이든 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겠소. 혼란 속에서 도강만이 침착했다. 그는 거울을 품에서 꺼냈다. 상인의 거울과 제방의 글씨, 모든 것이 하나의 경고임을 깨달은 것이다. 제방을 다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도강은 제방터로 달려갔다. 막쇠와 몇몇 사내들이 뒤따랐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 밧줄을 들고 왔다. 물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랐고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빨리 합시다. 그들은 무너진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다. 썩은 나무는 쓸 수 없었고 새 나무를 구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대들보를 뜯어왔다. 석가래를 뽑아왔다. 도강은 거울을 꺼내 들고 물가에 섰다. 거울을 물에 비추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거울 속에는 검은 강이 아니라 울부짖는 수많은 얼굴이 비쳤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모두가 입을 벌리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다. 이 물은 원혼이요. 길을 잘못 열었소. 도강의 외침에 사람들은 더욱 힘을 냈다. 기둥을 세우고 글씨를 따라 흙을 다졌다. 제방의 옛 형태를 되살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강 한복판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다. 하늘 높이 치솟은 물기둥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도강을 향해 달려들었다.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괴물처럼 보였다. 도강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높이 쳐들었다. 이미 끝났다. 돌아가라. 물기둥이 그의 코앞에 닿는 순간 도강은 거울을 바닥에 내리쳤다. 쨍. 깨진 거울에서 빛이 터지듯 번졌다. 푸른 빛이었다. 수백 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거울에서 동시에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물기둥을 관통했다. 물기둥은 짐승처럼 몸부림쳤다. 비틀리고 뒤틀리며 괴성을 질렀다. 그러나 빛은 멈추지 않았다. 물기둥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검은 물은 다시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새벽 딸기 울 무렵 강물은 거짓말처럼 잔잔해졌다. 도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깨진 거울 조각에 베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웃고 있었다. 끝났어. 끝났어. 막쇠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람들은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다. 그의 운포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사라지지 않았다. 제방은 다시 봉인되었고 관아에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다. 원님은 도강에게 상을 내리려 했지만 도강은 사양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물에 묻힌 분들이 돌아가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장마가 오면 제방 앞에 작은 제사를 지낸다. 술과 떡을 놓고 강을 향해 절을 한다. 홍수로 죽은 이들을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잠재운 도강을 기리기 위해서다. 도강은 늙어서도 말하곤 했다. 손주들이 강가에서 놀 때면 그는 항상 이렇게 일렀다. 재난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부르는 것이네. 문을 잘못 열면 물도 짐승이 되지. 그리고 운포의 강가에는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진다. 검은 물이 오던 밤 거울 소리를 잊지 마라.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아이들은 또 그들의 아이에게 전한다. 언젠가 다시 그런 밤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그때 다시 누군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물은 생명이지만 잘못 다루면 죽음이 된다. 운포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 봄이 되면 강물은 맑아지고 은어가 뛰어오른다. 아이들은 웃으며 물장난을 하고 배들은 평화롭게 떠다닌다. 하지만 제방 앞에는 언제나 작은 제단이 있고 그곳에는 항상 새 술과 떡이 놓여 있다.